잘 보이시나요? 네, 예, 예, 좋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기입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스크린을 좀 하고. 저는 입자 물리학, 물리학자고, 하는 분야는 입자 물리학이고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 입자 물리학 이렇게도 하는데, 제가 좀 먼저 제가 살아온 길을 좀 얘기를 하려면은 과학자라서, 아, 제가 하는 일을 조금 더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그거부터 제가 하는 연구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약간 스케치적으로 이제 해왔던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리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물리 안에도 잠깐만요. 이게 뭐가 자꾸 제 스크린에 떠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물리 안에도 연구 분야가 이렇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특히 이제 제가 분리한 거는 이 자료가 되는 연구의 오브젝트로서 되는 그런 물질들의 크기, 물체들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략 구분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뭐 천체 물리, 뭐 갤럭시나 뭐 스타 이런 우주 코스몰로지 하는 그런 가장 큰 물질을 다루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아주 멀리 있으니까 이런 물체들은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고 그래서 망원경 같은 게 필요할 테고요. 그다음에 조금 작은 사이즈로 가면은 뭐 고체 물리, 유체 물리 이렇게 있고 또 좀 작은 걸로 가면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피직스 생물 물리, 뭐 DNA, 셀 이런 정도로 그렇게 작고 그렇게 가려면은 이제 또 마이크로스코프 같은 현미경 같은 그런 도구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만약 그보다 더 작은 거는 원자가 되겠고 그 원자들을 연구하는 원자 물리, 원자는 다시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서 핵을 원자보다 훨씬 작은 약 10,000배 정도 더 작은 이제 핵을 연구하는 핵물리가 있고요. 저는 입자물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기본 알맹이, 그런 기본 알맹이로서 우리 모든 우주의 물체들을 만들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 가장 기본 작은 것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고 그래서 입자물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서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려면 아주 작으니까 아주 좋은 현미경이 필요하고 입자 가속기가 바로 그렇게 아주 좋은 현미경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입자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뭐 레고 어렸을 때 레고 장난을 많이 만들어 봤겠지만 여기서 레고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집이나 뭐 다리나 건물들이 있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레고 세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는 뭔가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아마 레고 블럭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건 4가지 종류의 레고인데 여기서 빨강, 노랑, 초록, 파랑 이렇게 네 가지고 각각마다 숫자는 많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조립해서 여러 가지 이 물체에 다르게 보이는 물체를 만들어도 결국은 이 4가지 이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가장 작은 알맹인데 똑같은 원리를 이제 우리 입자 물리학은 이 세상 진짜의 리얼 월드에 적용하면은 이 세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 제가 벌써 얘기를 했죠. 저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가 가장 작은 알맹이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이들을 합해야지 이제 큰 물체가 만들어지는데 거의 풀과 같은 역할 하는 게 이제 힘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가장 작은 알맹이들 서로 한테 주어지는 그 힘을 또 연구하는 그게 입자물리하고 그래서 또 제가 조금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은 알맹이하고 우리 현재 세상을 만드는 또 우주 초기, 그러니까 우주는 지금 약 140억 년 동안 이렇게 팽창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우주 초기에 있었던 가장 작은 알맹이를 하고 아주 긴밀한 또 관계가 있다는 우리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자연의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아는 저 퀀텀 미케닉스나 뭐 relativity, special relativity, general relativity 이런 것도 자연의 법칙인데 뭐 약 1세기 전에 발견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자제품 는 뭐 그 퀀텀 미케닉스는 없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GP에서 이렇게 해서 어디 이 방향을 이를 뭐죠 운전을 도와주고 하는 것도 GPS는 또 이 상대성 이론이 없으면은 그걸로 그 코렉션을 안 하면은 그 결과가 전혀 믿을 수 없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자연 법칙들이 우리 결국은 우리 사회에 한참 후지만 쓰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퀀텀 미케닉스나 뭐 렐러티비티보다 훨씬 더 그 완벽한 그런 법칙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입자 물리학이고요. 그러면 제가 작은 것을 봐야 된다 그랬는데 보는 거게 뭔지 잠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를 못 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제 옆에 있으면은 제가 여러분을 보는 거는 예를 들어서 햇빛의 그 광자 빔이 여러분을 때려서 거기서 산란돼서 나오는 게 제 눈에서 눈 검출기라서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전구에서 나온 빛 이처럼 이런 본되는 거는 어떤 빔을 사용해서 그것에 산란된 것을 우리 검출기 눈과 같은 검출기를 이용해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빛과 같은 이런 광자 빔으로서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세포를 본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너무 작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빛으로는 못 보고 그 전자현미경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결국은 전자현미경은 전자를 먼저 만들어서 많은 숫자의 전자, 그래서 빔을 만들어서 이게 뭐 그 배터리를 써서 가속을 시키고 에너지를 부여한다든지 아니면 자석을 또 이용해서 전자빔을 이렇게 포커스, 디포커스도 하고 방향도 바꾸고 그렇죠.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자석으로서 이런 빔을 세포에 때려서 그 세포에서 산란된 전자를 볼 수 있는 검출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보는 세포를 우리가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거를 본다는 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자 안을 본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아주 그 전자빔이나 아니면 뭐 양성자빔 이런 빔들을 입자 가속기라는 이런 도구를 써서 만들어서 에너지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전자나 양성자의 그 파장이 짧아져서 작은 파장으로서 우리가 이제 작은 물질을 보게 되는데 그걸로 해서 원자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봤더니 원자안은 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다시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안을 또 보려면은 이 전자빔이나 양성자빔을 에너지를 더 많이 부여를 시키면은 이 파장수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속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작은 알맹이로 확인된 거는 이 업쿼크, 다운쿼크 두 가지 종류의 쿼크이 있고 전자고 이게 가장 작은 알맹이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자의 크기 대략 한 나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믿는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9성미터 그래서 0.028개 1미터가 나노라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가장 그 성능이 좋은 입자 가속기를 쓰면은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냐면 나노미터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8성 그래서 0.0217개 1미터 정도 그까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세대에 더 성능이 좋은 입자 가속기가 만들어지면 그거보다 더 작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랬을 때는 과연 이런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가 진짜 가장 작은 알맹이인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작은 뭔가로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마 연구를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입자 가속기 특히 입자 물리를 위한 입자 가속기는 입자 빔에 많은 에너지를 부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커요. 수십 킬로 정도 지하 밑으로 해서 크고 뭐 여러 가지 그 테크놀로지나 사이언스도 많이 필요하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돈도 많이 필요해서
전 세계적으로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페르미 연구소 시카고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하나 그런 가속기가 있고, 유럽에는 선이라는 그 유럽 공동체가 만든 가속기가 하나 있고, 일본에 또 KK라는 연구소에 가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자물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속기를 따라다녀요. 거기 가서 연구하고, 그래서 거기 자료를 받아서 이제 분석하고, 또 이제 다른 가속기도, 왜냐하면 3가지가 각기 다른 가속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가속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다 이 가속기를 서서 안을 봤을 때 가장 작은 알맹이가 오른쪽에 보이는 그 전자하고 업콕 다운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업콕 다운콕은 서로 힘이 작용하는데 강력, 양력 이런 힘들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양성자, 중성자가 다시 양력, 강력으로 인해서 핵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핵하고 전자 사이에는 가장 도미넌트한 그 힘은 전자기력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에는 4가지 기본 힘이 있는데, 양력, 강력, 전자기력, 그리고 또 이제 중력, 여기 지금 없는데 아주 질량이 큰 뭐 우주, 이 지구나 아니면은 다른 뭐 갤럭시나 이런 데는 이제 중력이 아주 주류가 되는 그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기율표, 여기에 특히 이제 케미스트리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100개가 넘어요. 이런 많은 원소들을 다 그들의 성질을 종합해서 주기율표를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19세기의 과학의 큰 성취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표가 그냥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각각 원소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여러 가지 우리가 성질을 다 잘 생각해낼 수 있고, 그래서 표는 표에 그치지 않고 많은 것을 담겨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의 물리학, 입자물리학의 성취는, 그래서 어느 원자를 보든지, 예를 들어서 뭐 수소 같으면은 핵이 양성자 하나고, 그다음에 전자 하나가 된 게 이제 수소 원자고, 다시 양성자는 업콕 다운콕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헬륨 같으면은 양성자가 2개가 중성자가 2개에서 이렇게 4개의 2개 양성자, 2개 중성자가 이 헬륨의 핵을 만들고, 또 이제 전자가 돌아서 그 주변에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헬륨이고, 어느 원자를 보든 간에 전부 핵은 양성자, 중성자로 돼 있고, 양성자, 중성자는 다시 업콕 다운콕으로 했으니까 어떤 물체를 보더라도 결국은 업콕 다운콕 전자로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입자 가속기는 아주 좋은 현미경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주 고에너지 입자 빔이 있고, 거기에 반입자도 또 가속기를 서서 이런 물질에 때리면은 그 에너지로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반입자 빔을 또 우리가 가속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가속시킨 다음에 그랬다는 에너지들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거고, 그들 서로 부딪히면은 입자 반입자가 만나서는 때는 입자의 그 성질은 없어지고, 그렇지만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먼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는 아직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에너지는 질량과 동등하다. 그래서 E가 에너지고 M이 질량이고 C는 speed of light 라고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 식에서 보면은 에너지가 만약에 많으면은 에너지에 동등한 큰 질량을 가질 입자를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질량이 큰 그런 입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주로 라이프 타임이, 생명이 너무너무 짧아요. 그래서 거의 10의 마이너스 25성 초, 그러면 0하고 0이 24개 1초 정도로, 그래서 바로 이제 decay, 붕괴돼서 다른 입자들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검출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노란 줄들이 전부 이렇게 붕괴해서 나오는 입자를 지금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검출기로서 이런 나오는 모든 입자들을 다 받아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이나 이렇게 할 때는 사실 우리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인공지능을 많이
우리는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써왔고 있었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걸 하나 얘기를 하고 싶고 지금은 더 이 sophisticated한 그런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분야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제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자 가속기로서 발견된 그런 가장 작은 알맹이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원의 그 면적은 질량에 비례하게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보이는 노란 것이 수소 원자의 질량이라면은 가장 질량이 큰 그 작은 알맹이가 탑쿼크, 우주 촉에 있었던 이런 탑쿼크이나 다른 여러 가지 쿼크들이나 들은 그리고 중성 미자들은 미국에서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뭐 이런 입자들은 주로 힘을 매게 하는 힘의 매개체고 힉스라는 입자는 여러 가지 그 작은 알맹이들에게 질량을 주는 그런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입자들이 가장 작은 알맹이들이 발견됐었고요. 가속기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우주의 역사가 140억 년 정도 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점처럼 작지만 아주 고온이고 고에너지인 그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그 에너지를 썼으니까 에너지는 점점 줄어들고 온도는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주는 아주 차가운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나이는 한 140억 년 정도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하는 그런 동물이니까 이렇게 가속기 같은 걸 만들어서 슈퍼 혐오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장 작은 알맹이도 만들고 또 우주 초기에 있었던 얼마나 초기였냐면은 빅뱅이 만들어지고 10의 마이너스 11성초 정도 그래서 0점하고 0이 10개고 1초 때 있었던 그런 입자들을 우리가 또 가속기를 만들어내고 근데 이제 그걸 다 합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사실 재밌는 거는 우리를 만드는 가장 작은 알맹이들로만은 그런 법칙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해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필요한 건 우주 초기에 있었던 가장 작은 알맹이도 끌어와야지 같이 이제 좋은 그런 이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이 만들어지고 이걸 우리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업콕 다운콕 제가 얘기했지만 다른 우주 초기에 있었던 그런 콕도 우리가 이 표준 모형 표준 모델에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전자와 비슷하지만 질량이 훨씬 큰 입자들 힘의 매개체 그다음에 힉스 이런 걸 다 합해서 이제 이런 그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20세기의 성취는 그 입자 물리에서는 그 표준 이론 모든 우리가 그 여러 가지의 작은 알맹이들 지금 있는 작은 알맹이 우주 속에 있던 알맹이들 그리고 힘의 매개체 다 합해서 만든 이런 이론이 이제 20세기의 성취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만 숙제들이 아직 많아요. 21세기에는. 왜냐하면은 표준 이론이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많이 설명하는데 현상은 설명인데 왜라는 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숙제를 풀지를 못해. 왜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숙제들이 많고 왜 콕이 6개야 돼야 되는지 왜 힘은 4개야 되는지 이런 왜는 아직까지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고 그리고 또 자연에는 우주에는 지금 보니까 그 암흑 물질이 또 있다는 거를 중력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리고 또 암흑 에너지는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팽창 그 속력이 작아진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최근에 와서 더 커져요. 그래서 그렇다는 또 다른 무슨 에너지가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게 있어서 팽창을 더 가속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하나의 숙제고 그래서 암흑이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모른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암흑 무슨 질량을 가진 어떤 물질인데 뭔지 모르니까 암흑이라고 그러고 무슨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암흑 에너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숙제는 많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를 때는 뭐가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많이 알았지만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 계속적인 연구를 해서 우리가 결국 제가 보여드린 이 우주의 역사
더 좋은 도구를 만들어서 더 좋은 가속기를 만들어서 과연 이런 쿼크나 전자가 또 다른 뭐 더 작은 것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우주 초기인데 더 빅뱅에 가까이 가서 저 큰 질량을 가진 입자들 또 만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하다 보면은 우리가 표준 이론보다 더 완벽한 그런 이론을 발견할 것이다. 이제 그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2부는 제가 입자물리 실험을 하게 됐는데 처음부터 내가 입자물리 실험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실 어렸을 때는 그게 뭔지도 몰랐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잠시 제가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얘기를 하고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대구에서 많이 멀지 않는 하양이라는 그 하양면 제가 태어났을 때는 거기가 제 고향인데 이거는 우리 부모님이 결혼식 1950년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교훈은 이거 우리 아버님이 직접 써주신 건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 한자를 읽으실 줄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첫자는 경이란 얘기고 둘째는 천, 예인. 경천이라는 건 하늘을 천은 하늘이니까 공경한다. 저는 이제 그 과학자로서 그렇다는 거는 하늘이라는 거는 자연의 법칙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왜냐하면 그걸 찾아서 알려고 하는 게 저의 목적이니까. 근데 이제 A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 여러분 뭐를 하든 간에 저는 과학을 하는 과학자로서 아니면 뭐 공학자든지 아니면 어떤 거를 하시든 간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게 우리 아버님의 교훈이고 저는 참 그걸 많이 저한테 와닿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로 다양성, 포용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에 많이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철학은 여기 제가 우리 형제들 써놨는데 제위에 우리 오빠가 있고 언니가 셋이고 저고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아들, 딸 제가 넷째 딸이에요. 그리고 또 제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님의 철학은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지으시면서도 우리 어머니 이제 국민학교 졸업생이 이제 국졸이죠. 국민학교 졸업 정도밖에 하지 못하신 분인데, 그래서 농촌에서 계속 많은 농사 일을 하시면서도 딸이 많고 아들도 있지만, 딸들한테 뭐 가사일이나 농사일을 조금은 배우는 거는 괜찮은데, 많이 하지 말고 잘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잘하면은 자기처럼 그냥 농사만 짓게 된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 철학이셨어요. 그래서 조금만 하되 그냥 너네들은 나가서 교육을 받고 이런 거는 많이 배우지 마라. 배우면은 이제 그냥 농부로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게 우리 어머니의 철학이셨어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딸로서 넷째 딸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한테는 거의 전혀 신경을 많이 못 받죠. 워낙 이 위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자유로움을 제가 만끽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든도 우리 부모님들이 누구든지 아무 간섭을 안 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국민학교 때는 뭐 산수는 많이 좋아했고 뭐 노래, 무용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많이 뒀던 것 같고 중학교에서는 계속 하양에서 있었는데 우리 과학 선생님이 과학 경시 대회를 나가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한테 저녁에 과학을 좀 배우는 그게 참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는 대구로 이제 유학을 갔죠. 이제 계속 자취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 넷째 딸의 자유로움은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많이 좋아해서 그 대학 갔을 때는 수학과를 그 메이저를 수학을 전공하겠다 그랬는데 대학 가서 아는 뭐 친구들 만나고 또 뭐 세계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물리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관심이 있어서 물리를 택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아주 명강이셨어요. 그때 양자역학, 뭐 현대물 이런 걸 아주 잘하시고 저한테는 막 쑥쑥 들어오는 그런 명강의를 하셨는데 그분 밑에 석사로
해서 이제 이론 물리, 왜냐하면 제가 워낙 수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물리를 하더라도 이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게 수학과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강산 교수님 밑에서 이론 물리 석사를 마치고 미국으로 로체스터 대학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그때도 입자물리 이론을 하겠다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스티븐 올슨이라는 교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저한테 실험하는 거 여러 가지의 그 어퍼튜니티를 많이 줬어요. 왜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쩌다 보니까 저한테 관심을 많이 줬고 그렇게 하는 뭐 실험하는 거를 많이 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험이 내가 잘하는 거겠구나. 이론보다 더 재밌다. 그래서 결국은 입자물 실험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가속기를 따라다니래서 가속기는 뭐 전 세계 3개 정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 PhD 할 때 박사과정 할 때는 이제 일본에 있는 케이키 연구소에서 그 실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고 박사를 받고 버클리로 가서 포스닥을 하고 그다음에 버클리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까지 거기서 버클리 다 됐었어요. 2002년까지. 버클리에 있을 동안에는 그 페르미 랩이라고 시카고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기에 있는 이제 실험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검출기 밑에 오른쪽에 보면 검출기 있는데 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검출기가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연구원들도 우리가 이렇게 큰 아주 이런 검출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도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데이터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컴퓨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한 700명의 그 입자물리 실험할 수 있는 입자물리 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그 시험 단체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2004년에 그 이 700명이라는 이런 공동 그룹의 그 리더로 선출이 됐어요. 그 한 사람당 한 표 투표를 해서 하는 이제 그걸로 선출돼 있는데 그래서 그 2년 동안 아주 큰 그런 팀을 리드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갑자기 뭐 태어나자마자 이런 큰 그룹을 리드할 수는 없고 항상 이게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포스닥이나 뭐 학생일 때도 조그만 그룹에서 같이 이제 그룹으로서 하면서 저는 조금 더 항상 제 글을 알기 위해서, 제 글 하기 위해서 이 그룹이 필요하면은 다른 차 전체에 어떤 스트래티지가 필요하고 어떻게 같이 일해야 되는지 그게 자꾸 눈에 보여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너는 그 다음 큰 그 그룹의 리더로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경험이 쌓여서 또 더 큰 단체를 운영하게 되고 리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큰 단체에서 제가 리더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한 20나라에서 온 분들이니까 이런 국제 공동 연구 실험을 하면서 얼마나 그 다른 배경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기서 뭐 다양성, 포용성, 다이버스 이런 걸 지금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참 피부로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우리가 닥쳐왔을 때 저 같은 사람만 1000명이 있으면은 그랬으면 제가 알 수 없는 거는 그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생각하니까 똑같으니까. 근데 배경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분들이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해결책은 저는 이런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당연히 그 다이버시티 인클루전이 당연히 이제 인간으로서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도 그렇지만은 좋은 과학을 하고 테크놀로지 하기 위해서도 꼭 그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리드하는 걸 바로 끝나기도 전에 사실 페르미 연구소 부소장으로 또 제가 어포인트먼트 돼서 거기는 한 7년간 제가 부소장으로 있었는데 거기는 직원이 한 2,000명에서 과학자, 뭐 공학자, 뭐 테크놀로지스트, 컴퓨터 스페셜리스트 해서 한 2,000명 되고 이제 여러 학교에서나 이 가속기를 전부 따라다니면서 그 연구를 하는 그런 분들이 한 2,000명
넘어요. 그래서 이게 거의 한 마을의 부시장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수장은. 그래서 우리 거기는 뭐 그 파이어 디파전 이 소방서도 있어요. 그 워낙 이 큰 그 연구 단체고 그런 연구소라서 그래서 어린이집도 있고 그 우리 프론티어를 입자물의 프론티어를 상징하는 그런 버팔로 들소들도 우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2003년에 지금 시카고 대학으로 왔는데 결혼을 제가 늦게 해서 2002년에 해서 우리가 이제 투바디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우리 남편도 교수고 저도 교수고 이제 같은 학교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시카고가 우리의 홈으로 홈 인스티튜션을라고 이제 우리가 택해서 시카고로 왔습니다. 와서는 지금 2009년부터는 이 선에 있는 유럽에 있는 그 가속기를 써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이제 한 3,000명의 그 연구인들이 같이 모여서 합니다. 40여 개국에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지도 교수님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주위에 항상 많은 멘토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Q&A 시간에 조금 제가 질의응답할 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주위에 저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제가 뭔가에 질문이 있을 때 여러 가지로 항상 저를 도와주시는 그리고 또 지금은 제가 그분들을 도와주게 되고 아주 오랫동안 거의 친구가 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게 되고 항상 저를 항상 추천해 주시고 미국 같으면 어디든지 추천으로 이제 이 리더십이 를 하게 되고 하는데 많은 그 주위에 저의 멘토님들이 그렇게 항상 저를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나 지금도 멘토가 저는 필요하고 이분들도 저보다 더 시니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멘토도 되고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는 그 물리학과에 또 그 학과장으로 제가 6년 정도 일을 하고 작년에 이제 끝을 내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고 지금은 그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두 개를 고르자면은 KSEA라고 해서 Korean American Scientists and Engineers Association KSEA 재미 한인 과학기술자협회 지금 제가 그 회장으로 이번 6월 말까지 회장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1971년에 시작이 돼서 지금은 회원이 한 7,000명 정도 모든 과학 분야, 기술 분야, 뭐 아카데미 학교에 계시는 분도 있고 기업, 산업, 창업 많은 그런 분들 모든 분야에 아주 그 다양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고 특히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그 학생들이나 포스닥이나 그 젊은 층들을 도우는 그런 역할 많이 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그 협력 운동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는 미국 물리학회 American Physical Society 여기서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아시아인으로서는 이 역사는 뭐 한 124년 정도 됐어요. 근데 아시아인으로서는 제가 아마 두 번째라고 생각되고 물론 이제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인데 그래서 그 내년 1년 동안 제가 이걸로 많이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수는 한 5만 정도 되고요. 그래서 뭐 이 그 회원을 위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해야 되니까 바쁘지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한 해가 또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재미 한인 과학기술협회가 우리 많은 그런 워크숍을 하는데 우리 명서 교수님도 그 차세대를 위해서 또 하는 프로그램을 또 이번에 맡아주시고 해서 너무 고마우신 분인데 매년 이렇게 한 1,000명 정도 모여서 한국에서는 한 300명, 미국에서 한 700명 정도 해서 같이 모여서 모든 분야에서 과학, 기술, 뭐 이런 디플로마시나 이런 것도 모든 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한국과 미국의 그 연결, 협력을 많이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는 지난 8월에 제가 회장일 때 지금도 회장이지만 우리 같이 모여서 그 하는 그 US Korea Annual Conference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때 그 사진인데요. 지난 8월 때 여기에 재고 우리 숙대 총장님도 오셔서 우리를 스폰서해 주시고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그 발표는 끝내고요.
질의응답할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또 입자 물리학에 대해서 또 쉽게 소개해 주시고 또 교수님 여태까지 그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또 그런 삶을 또 진솔하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통해서 강연 듣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문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수님 여태까지 많은 연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태까지 진행하신 연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가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장 관심이 많은 연구 분야는 입자물리학에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작은 알맹이들이 질량이 되게 다르거든요. 질량의 패턴이 왜 그런지, 질량이 왜 그런 입자들의 질량을 갖게 됐는지, 질량의 근원, 이게 제가 그 가장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알고 싶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량을 그래서 뭐 가장 큰 질량을 가진 게 탑콕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놈은 전자 질량보다 한 100만 배 정도 더 커요. 그리고 또 전자의 질량은 그렇게 작은 전자 질량은 중성 미자라는 그 작은 알맹이보다 한 100만 배 더 커요. 그러니까 탑콕에서 전자 중성 미자는 100만 배에 100만 배 또 100만 배.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인 그런 질량의 그 성질인데 질량의 근원. 힉스가 질량을 이런 입자들한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발견이 됐는데 힉스가 만들기 전에도 제가 이제 큰 질량을 가진 놈들을 많이 자세히 연구하면은 힉스 질량은 어느 정도 될 거고 힉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측했을 때, 그리고 예측된 걸로 맞게 힉스가 발견된 거, 그게 가장 인상이 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이제 아시아인이자 여성으로서 미국에서 연구하고 또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이런 게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런 더 힘들었을 거다. 이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그 통계로 보면은 있는데 제가 그런 거 개개인으로 받을 때는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내가 아시안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인지 아닌지 그걸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꼭 잡아서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주로 대부분이거든요. 대략 그 생각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힘들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그 아시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금 키가 작아요.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명수아 교수님은 헐치하고 널씬하고 저는 아주 작은데 그 작으니까는 왜 또 그냥 작은 거는 뭐라 그러죠? 그 꼭 학생같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교수일 때도 그 학생들이 모르는 그런 강의실에 들어가면은 교수 취급을 안 해줘요. 그냥 조교가 왔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도 뭐 그런 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고 하면은 금방 그 오해가 풀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조금 힘들다기보담도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검출기 만들고 뭐 이런 거 할 때, 그 테크니시안들이랑 기술자들이랑 많이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기술적인 부분에 그리고 이런 거 자세한 거는 우리 과학자들보다 기술인들 더 잘하고 그러거든요. 아이디어는 있어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러 하면은 당연히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이다 생각하고 아예 조금 두덜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헤쳐가야죠. 그렇다고 제가 화낼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옳은 대접을 받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그런 게 어떨 때는 내가 가면은 전화 받거나 이러면 당연히 내가 무슨 그 세크리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봤을 때는 아예 그냥
내가 교수가 아닌 걸 당연히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잘 설명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저는 뭐 어렵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생활하는데 항상 그건 제가 조금 익숙해 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또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고치는 방법을 또 알고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대담하게 그냥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그냥 제가 조금 외성적인 경향이 좀 있어서 그런 거를 다 뿌리치고 아니면은 그런 걸 이렇게 남아두지 않고 그냥 다 빨리빨리 해소를 시키는 방법이 저에게선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유익한 말씀이셨습니다. 퍼스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네, 그걸 극복해 나가는 어떤 방식에 대해서 좋은 조언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제 교수님이 아까 강의하시면서 굉장히 큰 여러 단체들의 리더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 좋은 리더의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리더도 리더의 뭐랄까?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달라요. 어떤 리더는 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그래서 사람마다 리더십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첫째 이제 그 그룹의 전체 그 스트래티지나 전체 그림을 잘 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좋아하고 필요한 게 뭔지, 전체가 필요한 게 뭔지를 많이 꼬집어내는 거를 많이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그 개개인 멤버들마다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장점을 잘 살려서 그거를 이용해서 한 대 쓸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저는 리드가 되는 저의 리더십에는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런 리더 그룹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들어갔을 때 조금 포지티브한 에너지 그런 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기분이 좋아야지 일도 잘 되잖아요. 자꾸 그렇게 모든 거를 이제 약간 포지티브한 성향 이런 거 그 그룹의 에너지를 잘 주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의 리더십은 그런 것 같고요. 사람들을 아주 아니스트하게 솔직하게 대하고 그 장점을 잘 캐치해내고 그런 걸 잘 이용하는 그런 게를 뭐 저도 아직까지 뭐 그 완벽에서는 훨씬 많이 벗어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또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규 교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뜻깊은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기를 또 고대하면서 네,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